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총선 민심을 일단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고요. 정부 역할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일단 영수회담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3대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강행 의지를 내보인 것이어서 상당히 이제 마찰 충돌에 우려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포퓰리즘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대해서는 저는 85% 90% 이상 저는 찬성을 합니다. 문제는 결국 국정 기조가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인 거거든요. 오만, 불통, 고집, 아집, 의대 증원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국민과의 대화, 어떤 일방적인 선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불안한 미래, 비극적 미래가 또 엄습하는 거 아닌가.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오전엔 이제 비가 내렸는데요. 오후에는 이제 흐린 날씨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 주말까지 비가 오는 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기상 활동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총선 후 첫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메시지로 잡아봤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는데 누르신 걸로 착각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총선 책임론이 있죠. 제가 어저께 허민의 뉴스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 이, 황, 물, 의 이 5가지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용산발 악재, 대통령발 악재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 그 다음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관 임명했을 때 여러 가지 뭐 런정섭 등등의 문제, 그리고 이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이제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어쨌든 간에 언론인 획할 테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물가 대파로 상징되는 물가 문제, 그리고 이제 의료 대란 문제. 그래서 김의, 황, 물의 요 용산발 악재, 대통령발 악재, 윤석열발 악재가 총선을 지는데 상당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즉 선대위원장의 책임론과 별개로 더 큰 책임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윤7, 한3, 윤석열 대통령의 70%,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30%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국정쇄신 요구에 봉착해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의 하나도 변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상당히 비극적 미래가 다가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랄까요? 불길한 느낌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석상에서 얘기한 그 총선 후 첫 육성 메시지를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몇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 최우선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한데 민생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테마고요. 네, 두 번째 테마는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데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쨌든 요 대목에서는 나름 이제 총선의 민심을 수용하겠다. 이게 여당의 기록적인 참패로 이어진 총선 민심을 수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반성하는 거죠. 네, 아무리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잘한 것이 있지만 국민이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반성을 한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볼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강한 이제 부인, 뭐랄까,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도 더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이 바로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사전에 배포된 원고에는 그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사전에 배포된 원고는 앞에 이제 포퓰리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었냐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되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언급을 하고,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은 이제 있는데, 그러나 강조점은 그 민심을 더 그래도 세심하게 살폈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에 반성이 맞춰져 있었던 것인데, 이게 아마 이제 그 언론에 사전 배포되는 원고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현장에서 읽으시면서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정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앞부분을 대폭 강화했어요.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 부분을.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읽어드린 대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정치적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 전체주의, 근데 사회주의를 연상케 하는 또는 이런 것들을 용어로 쓴 거죠. 그리고 미래에 비춰보면 이건 마약과 같은 것이다.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민생을 살피지 못했다는 뒷부분은 좀 약화되고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강조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어요. 부동산 정책도 우리가 사실은 문재인 때 천정부지로 올랐던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집값도 안정화시켰고, 그래서 이렇게 잘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산업 정책도 이렇게 잘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무역 정책, 경제 정책, 증권 정책, 등등 이렇게 굉장히 잘해왔어요. 우리 잘해왔는데 이게 민심이 이게 별로 이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좀 억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대목들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맞춤형 이제 이 정책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국민이 몰라줘서 아쉽지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맞춤형으로 정책을 좀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다섯 번째 살펴볼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서 듣겠습니다. 합리적 의견을 더 챙겨서 듣겠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지만 3대 개혁, 즉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다가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던 국회 협력, 협치와 소통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매듭을 지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신 것인가? 이제 일단 요약을 해보자면 총선 민심을 일단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역할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잘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내보이면서 그런데 참 안타깝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반성을 좀 했어요. 그리고 국민 체감의 민생을 실현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개혁을 부단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이제 협치에 대한 얘기도 내보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말했지만은 일단 영수회담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아마 야당이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렇고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그렇고 각자 이제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제안을 반드시 꼭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차차고라도 어쨌든 간에 영수회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총선이 끝나자마자 얘기를 했고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가타부타 가하다면 왜 가한지 아니라면 왜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뭐가 설명이 있었어야 돼요. 결국은 responsibility, 책임감이라고 하는 건 설명 능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대답 능력에서 responsibility,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 설명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죠. 설명이 없었어요. 난 이것이 굉장히 아쉬움을 넘어서 정말 이거
야, 이러면 좀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나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야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게 될 거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비록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한 전제를 달았지만 어쨌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3대 개혁, 보건, 노동, 교육 3대 개혁과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의료 개혁 2,000명 정원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강행 의지를 내보인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상당히 이제 마찰 충돌에 어떤 우려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여당의 이제 공론화 이제 추진위원회 이제 국회 내 이제 그걸 두자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 야당이죠 민주당 쪽에 제안에 대해서 좀 열려 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좀 받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뭐 이 기본은 그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갈등 소지를 남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퓰리즘은 이제 집단주의다 그리고 미래의 마약이다라고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뭐 여당이 10만 원 주겠다면 거기는 20만 원 주겠다 그러고 지난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던 2020년도 대선 때, 총선 때죠. 총선 때도 결국은 코로나 지원금으로 그 국민들을 이제 표를 불러 모았고 거기에다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국가 재난적 상황에 대해서 소위 이제 그 랠리 라운드, 내셔널 플래그 이펙트, 국기 결집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총선에서 뭐 압승을 거뒀던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의 이제 선거 전략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바로 이제 기본소득, 또 기본 지원, 뭐 이런 거로 대표되는 이제 기본 시리즈로 대표되는 이제 돈풀기죠. 이 돈풀기는 바로 집단주의적 발상이다. 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던 거고, 미래의 마약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랐어야 되고 그래도 뭔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국정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85%, 90% 이상 저는 찬성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내몰고 또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뭐 천정부지로 뛰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을 통해서 사회 양극화를 더 부채질한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이제 북한 눈치 보기와 대중국 저자세로 안보 무장 해제를 불러왔던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예. 그리고 5년 내내 적폐 청산을 하면서 국민을 적폐와 촛불로 나눴던 갈라치기 했던 문재인 정부 때만큼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그 반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예. 저는 외교안보 정책, 대외 정책, 그리고 경제 산업 기본 정책, 예, 그 혁신을 토대로 하는 성장 정책, 난 기본적으로 다 옳다고 봅니다. 보는데 문제는 뭡니까? 국정 기조는 좀 바꾸면 안 된다고 봐요. 문제는 결국 국정 기조가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인 거거든요. 오만, 불통, 그렇죠? 고집, 아집 이런 스타일이 문제인 거야. 예, 대화 안 하고 예? 마음대로 혼자 하려고 하고 의대 증원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대 증원 80%가 다 찬성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악재가 돼서 선거에서 왜? 풀어나가는 방식이 너무 거칠거든요. 과정과 절차에서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민주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국정운영 스타일의 변화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때 국정운영 스타일이 변한 게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잘해왔는데 국민이 몰라준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난 참 아쉽다. 그래서 나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겠다. 이게 저는 과연 진정성 있는 이게 말하자면 국민회의 모두 발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아쉽고요. 저는 이것을 국민과의 대화 최소한 그리고 더 좋기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으면 그래도 조금 더 나았을 것이고 또 일문일답을 받고 그러면서 했으면 괜찮을 텐데 어쨌든 일방적인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선포가 돼 버렸잖아요. 여전히 바뀐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과연 그 22대 총선 4월 12일 총선 참패 이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여당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까? 미래를 다시 창안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안한 미래, 비극적 미래가 또 엄습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우려를 여러분과 표하면서 이번 주제를 마치겠습니다.